내가 이룬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곁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아파트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나름의 인맥도 쌓으며 살아왔는데 정작 나이가 들고 보니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 훌륭하게 자란 자녀, 좋은 인맥,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까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감사하고 소중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자랑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우린 너무 늦게 깨닫곤 하지요. 오늘은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집은 강남에 있어.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이 시계 좀 봐.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 우리 사위가 부사장이야. 우리 영감은 설거지도 잘해. 이런 말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재산 자랑입니다. 지난 봄 김영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만남이었어요. 야, 나 드디어 강남으로 이사했다. 45평짜리 샀어. 김 씨는 자랑 삼아 말했습니다. 평생 꿈꾸던 강남 아파트를 샀으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친구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친구였거든요. 아, 그래, 좋겠다.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조용히 자리를 뜨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씨는 제주도 땅을 일찍 샀었어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 땅값이 3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 땅값이 3배 올랐어. 나 대박 났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친구들 중에는 은퇴 후 생활비가 빠듯해서 부동산 투자는커녕 생활비 마련도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의 모임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는 각자의 경제 사정이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은 넉넉한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지만 어떤 분은 자녀 결혼 자금을 대느라 노후 자금이 줄어들고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런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산 자랑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마음이 쓰릴까요?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겸손하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곁에 있어줄 친구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평생의 재산이거든요. 두 번째는 자녀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은 부모의 기쁨, 남에겐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이모순 씨는 기쁜 마음에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은 최근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당했거든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손자가 영재래요. 벌써 구구단을 다 외워요. 이런 자랑을 들은 또 다른 친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분의 손자는 학습 장애가 있어서 또래보다 발달이 늦었거든요. 매일 아이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은 할머니에게 영재 손자 자랑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가장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은 청년 실업률이 높고 중년의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40대 이상의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 자랑을 듣는다는 건 어떤 부모는 자녀가 취업하지 못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떤 부모는 자녀의 이혼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어떤 부모는 자녀의 건강 문제로 걱정이 끝이 없는데 내 자녀가 잘된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건 때로는 운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의 도움이었기도 해요. 혼자 힘으로만 이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손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아이도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가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가 위대한 건 아니에요. 진짜 위대한 부모는 자녀가 힘들 때 묵묵히 뒷받침해주는 부모, 자녀의 성공을 조용히 축복해주는 부모예요. 세 번째 자랑은 명품과 사치 자랑이에요. 이 시계 좀 봐.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 정기모 씨는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은퇴금으로 평소 갖고 싶었던 시계를 샀다고 해요. 와, 비싸겠다. 얼마야? 2천만 원이야. 이제 여유 좀 생겼으니까 나도 좋은 거 좀 차고 다니려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친구 중 한 명은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자신은 은퇴 후 생활비를 아끼려고 시장에서 할인하는 물건만 골라 사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두 분. 한 분은 최신 골프웨어로 온몸을 치장하고 나타났어요. 이 옷 백화점에서 샀는데 한 벌에 50만 원이야. 요즘 좋은 게 많더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몇 년 전 골프웨어를 아껴 입고 있었어요. 손자 학원비 때문에 본인 옷은 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30년 지기 골프 친구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여유가 생겼을 때 좋은 것을 사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명품 충동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은퇴금이나 여유자금으로 평소 갖고 싶었던 것들을 사는 거죠. 하지만 그 자랑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게 과연 현명한 소비일까요? 진짜 품격은 가진 것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가진 것을 숨길 줄 아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요즘 검소하게 살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만 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이 훨씬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멋진 어르신은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말로 빛이 나는 거예요. 명품보다 더 귀한 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마음이니까요.
네 번째는 바로 인맥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청와대에서 일해. 최영희 씨는 공무원인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좋겠어. 뭐든지 다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마치 최 씨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특혜를 받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인다고 느꼈고, 어떤 이는 최 씨와 있으면 위축된다고 했어요. 우리 사위가 대기업 부사장이야.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이 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요즘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스펙이 좋아도 취업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나 사돈의 성공을 자랑한다는 건, 게다가 요즘은 개인정보 문제도 있어요. 가족의 직장이나 직책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인맥이라는 게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진짜 인맥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서로를 도울 때 생깁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위로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맥이에요. 우리 집안은 그냥 평범해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권력이나 지위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평생 가는 재산이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자랑은 바로 반려자 자랑입니다. 우리 영감님은 정말 다정해요. 매일 아침 도시락도 싸주고 설거지도 다 해줘요. 김순자 씨는 다정한 남편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친구 중 한 분은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낸 분이었거든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며 외롭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좋겠네요, 순자 씨는. 남편분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말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나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해요. 남편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속이 쓰렸어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언 때문에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싶지만 나이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없어서 참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건 정말 큰 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걸 자랑하는 순간 그 감사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혼자 살고 계세요. 사별하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다양한 이유로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행복한 부부 이야기를 자랑한다는 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집은 잘 살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에게는 부러움이 아니라 상처로 박힐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란 자랑할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은 배우자에게 직접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배우자에게 해보세요.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조용히 감사하며 지켜나가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재산, 자녀, 명품, 인맥, 배우자 자랑. 혹시 내가 한 말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소중한 건 집도, 차도, 명품도 아니라는 걸. 기쁠 때 웃어주고 슬플 때 곁에 있어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자랑거리라는 걸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있어요.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은 건데, 그게 바로 감사 인사를 자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지나온 인생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검소하게 살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도 평범하지만 건강한 게 최고죠.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나이 먹도록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친구에게도 말해보세요. 이런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워. 자랑은 순간이지만 감사는 평생입니다. 자랑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자랑할 시간이 아니라 감사할 시간이에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세요. 그럼 지금까지 슬기로운 실버 생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